허리는 사실 가장 큰 적이 뱃살이에요. 그러니까 내장 자체가 불편하면 그게 허리 통증을 훨씬 더 증폭을 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내장을 화가 나게 하는 음식이 단 음식들, 설탕, 주스, 가공식품들. 이 애가 어른이 돼도 그 버릇을 못 고쳐. 제 과거입니다. 네.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.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은 지도 좀 이제 오래 됐어요. 네. 이렇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, 또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도 있는데, 예전에, 그러니까 작년에 찍었던 내용 중에 허리 통증에 네. 대해서 이제 좀 찍은 게 있는데요. 저희들이 또 시청자분들의 호응에 이렇게 또 이렇게 부응하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항상 거기에 맞는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오늘은 그런 차원으로 3부를 좀 해달라. 네. 허리 통증에 대해서 3부, 1부, 2부가 재미있으셨나 봐요. 그래서 오늘은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허리 통증. 그러면 허리는 사실 가장 큰 적이 뱃살이에요. 네. 네. 뱃살인데 이 뱃살이 내가 생각만큼 안 빠지지 않습니까? 네네.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러면 아무리 먹는 것을 줄여도 안 되고 운동을 해도 이놈의 뱃살이라는 것이 빠지지를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이게 한 번 먹었던 야식을 끊기가 네. 너무 어려워져서 뱃살 빼야 되는데 하는 게 벌써 1년이 훌딱 지나가 버리는 그런 제 과거입니다. 네, 그랬었는데 이 허리를 좋게 하려면 배의 둘레 사이즈를 줄이셔야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, 오늘은 어떻게 하면 뱃살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식습관, 식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뱃살 그러면 내장 지방이 사실 제일 네. 문제거든요. 그러면 내장 지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식습관이 뭐가 있을까? 그렇죠. 저탄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네. 했는데 네.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율신경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, 결국에 내가 허리 통증을 느끼는 게 허리만 아픈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우리 몸은 내장과 체성신경계, 그러니까 근육과 내장과 서로 정보를 합쳐가지고 그걸 출력값으로 만들어내거든요. 그러니까 내장 자체가 불편하면 그게 허리 통증을 훨씬 더 증폭을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번, 허리 통증 입장에서는 내장을 화가 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. 네. 그죠? 근데 내장을 화가 나게 하는 음식이 되게 우리 입맛은 즐겁게 하는 음식이거든요. 특히 단 음식들, 그다음 밀가루 음식들, 그리고 뭐 설탕, 그리고 뭐 주스,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가공식품들, 이런 것들이 내 입맛을 좀 많이 좋게 하죠. 하지만 내부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. 두 번째,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음식 알레르기를 좀 피해야 되겠죠. 근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밀가루, 특히 유제품,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계란이나 뭐 콩 종류, 그리고 외국 과일들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절대로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이면 이런 제품들을 좀 낮추고, 특히 외국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, 예를 들면 뭐 과일도, 뭐 과일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 것도 뭐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,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음식 알레르기 제로거든요.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빼야 됩니다. 두 번째는, 그러면 이제 우리 배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장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거든요. 내장 지방. 그럼 내장 지방은 뭘로 돼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, 그게 포화 지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죠? 포화 지방 중에서도 중성 지방으로 돼 있는데, 그 중성 지방은 뭘로 구성이 돼 있냐?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남으면 저장되는 형태가 되겠죠. 대부분 탄수화물들이, 포도당이 나오면 이 중성 지방의 형태로 내장 지방으로 탁 자리 잡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질이 좋지 않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일 크게 공헌하는 호르몬이 네. 인슐린 호르몬이거든요. 네네. 인슐린 우리가 당뇨병 환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, 이 포도당,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결국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는데, 우리가 혈당이라고 얘기를 하죠.
피 안에 포도당의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게 막 쏟아져 네. 나와요. 그렇지. 일부는 세포로 막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. 네네. 근데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세포가 이제 배가 불러. 난 이제 도저히 못 먹겠어. 했을 때 남아도는 그 포도당을 우리는 음식이 나오면 냉장고에 막 집어넣지 네.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지방 세포에다가 막 이제 집어넣게 된단 말이에요. 그게 중성 지방으로 만들어서 내장 지방으로 다 만들어 버리게 네네. 되는 거죠. 이게 아이 때는 이게 지방 세포의 개수가 많아져요. 네네. 어른은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.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. 애 때 일단 내장 지방이 많이 생겼어. 그러면 개수가 일단 늘어나 있잖아요. 근데 이 애가 어른이 돼도 그 버릇을 못 고쳐. 그러면 늘어난 개수가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뭐 감당이 안 되네요. 뭐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인슐린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인슐린은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데 한번 올리고 내려가서 한참 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러면 그나마 피해가 적은데요. 우리는 아침을 먹고 간식 먹고 좀 이따 점심 먹고 또 디저트 먹고 뭐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인슐린이 과도하게 쏟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.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뱃살이 자꾸 찌게 되는 거죠. 근데 뱃살이 찌는 거가 물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허리가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뱃살이 많이 나오게 되면요 복근에 힘이 없어져요. 네. 왜냐하면 근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힘이 점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로우 크로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배에 힘이 빠지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안으로 이제 꺾어진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하이힐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오리 엉덩이에 네. 그렇죠? 이렇게 늘씬한 그런 허리를 자랑하는 모습도 이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일상으로 계속 생긴다. 그러니까 배가 툭 튀어나오고 엉덩이는 오리 엉덩이가 되고 과도하게 몸을 이렇게 뒤로 젖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허리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통증이 생기게 돼요. 그 통증이 그냥 참고 지내시면 이제는 뼈가 계속 부딪혀가지고 뭐 협착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삐뚤어지거나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퇴행성이 되거나 어쨌든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. 그런데 골반까지 틀어져 있어. 이러면 이제는 뭐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지 될 것은 꼭 내장 지방을 줄이고 뱃살 사이즈를 줄이는 식단부터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복근의 힘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막 윗몸 일으키기, 뭐 크런치 막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복근의 힘을 키우는 것은 허벅지를 많이 쓰면 복근의 힘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계단 오르기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좋은 운동이죠. 스쿼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절운동 이런 것들이 복근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 남자도 허리가 중요하고요. 여자도 허리가 짤록하고 이게 강한 허리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허리는 신체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해주신다면 건강을 지키는데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내 허리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들도 허리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